계속 끌 건지 내일 하루만 끌 건지 그걸 물어봐요. 안녕하세요. 스마트 기기에 미친 무적풍아리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되게 예전에 한번 오픈 언박싱을 했던 기기죠. 샤오미 미8 투명, 후면이 투명으로 된 투명 에디션을 한번 언박싱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주셔가지고 지금도 제 채널 상위권에 있는 영상인데, 관심을 많이 주셨지만 제가 그때 초반에 하도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해가지고 그런 부분도 많이 지적받은 영상이긴 합니다. 뭐 그런 부분을 보고 제가 지금 많이 고치기는 했으니까 뭐 나쁘게 생각 안 합니다. 그거를 제가 그동안 많이 써왔어요. 요 기기는 다른 것보다 요 뒷판 디자인 때문에 이슈를 많이 끌었던 제품이죠. 뒷판이 지금 봐도 너무 멋있어요. 남자분들은 요거 보면은 다 멋있다고 그렇게 느끼시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약간 이렇게 남심을 자극하는 그런 느낌이 있죠. 요게 실제로 뭐 작동되는 기판은 아닌데 실제 칩이긴 한데 그냥 이렇게 구성을 해놨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렇게 뒤편 배터리 위에 이렇게 기판을 한번 모형으로 이렇게 놔서 디자인이 지금 봐도 되게 멋있습니다. 아직도 저도 뭐 매각을 안 하고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메인폰으로도 써보고 서브폰으로도 써보고 계속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요거에 대해서 리뷰가 너무 늦어지고 있어서 요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리뷰가 늦어진 이유는 얘가 글로벌 롬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글로벌 롬을 계속 기다리면서 글로벌 롬을 올리면은 리뷰를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글로벌 롬이 나오지 않았고, 오히려 샤오미에서는 얘를 미8 프로 버전으로 해가지고 다른 버전을 또 출시를 했어요. 그래서 요 모델은 그 모델하고 사양은 거의 같은데 모델이 틀려서 일단 롬이 틀리기 때문에 얘는 제가 현재 EU 롬이라는 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EU 롬을 사용을 하면은 한글도 포함이 돼 있어 가지고 사실상 전혀 문제 없이 사용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공식적인 글로벌 롬이 아니라는 게 약간 마음에 걸리긴 하는데, 그래도 한글로 폰을 사용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쓸데없는 앱이 몇 개 깔려 있긴 해요. 그런 점이 있는데 사용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해외에서 갖고 온 거기다 보니까 역시나 LG텔레콤은 얘가 통신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데이터는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일단 통신을 사용할 수가 없었고요. 저는 KT로 등록을 해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일단 사용할 때 외관 먼저 말씀드리면은 뭐 디자인이야 말씀드렸던 대로 굉장히 멋있어요. 뒤편 이런 디자인이 흔치 않은 디자인이라서 굉장히 멋진 게 일단 디자인적으로 이 폰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디자인적인 게 하나 있고, 앞면도 그렇고 뒷면도 그렇고 얘가 샤오미에서 최고급 라인에 속하기 때문에 폰의 완성도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뭐 삼성이나 그런 폰에 비해서 전혀 밀리지가 않았습니다. 완성도에 대해서 거의 밀리지가 않고, 뭐 앞면 노치 디자인이 애플의 그것과 닮아 있어 가지고 뭐 그런 부분이 이제 뭐 따라했다, 아이폰 X 같았다라는 얘기가 많이 들리지만 사실 요 노치 디자인은 여기저기서 많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뭐 거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사이즈나 무게나 딱 적당해요. 얘가 갤럭시 플러스 모델은 아니고 그냥 갤럭시하고 플러스 모델 사이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립감이나 얇기도 그렇고 무게도 그렇고 그런 사용할 때 느낌은 되게 좋아요. 폰이 아이폰 맥스나 그런 것보다 폰 잡는 느낌, 사이즈 그런 거는 되게 적당을 했고요. 듀얼 카메라 다 달려 있고요. 스냅드래곤 845 사용해 가지고 현재 상태로는 거의 최고급 CPU를 사용하고 있고요. 뭐 속도나 그런 것도 오히려 갤럭시 S9보다 훨씬 벤치마킹은 더 높게 나오고 있어요. 얘가 높게 나오고 있고, 액정도 아몰레드 사용을 했고, 뭐 GPS, 카메라, OIS 그런 거 센서가 거의 빠짐없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이나 LG나 그런 플래그십 모델에 비해서 전혀 딸리는 분이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샤오미에서도 최상급 라인에 속해 있고, 다만 가격이 샤오미 폰에 기대하는 바에 비해서는 얘가 약간 비쌌죠. 제가 구입할 때는 많이 할인을 해가지고
70만원 약간 이상 주고 구입을 했었는데, 지금 다시 재발매된 미8 프로 모델 기준으로 보면은 한 50만원대 60만원 정도 이하로 구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금까지 하면은 60만원 좀 넘을 것 같은데, 그 정도 가격이고, 포코폰도 스냅드래곤 845를 사용해서 성능상으로는 전혀 밀리지가 않고 한국에서 40만원대 정도로 구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는 센서가 좀 빠진 것들이 많이 있죠. 센서도 많이 빠지고, 얘는 뭐 듀얼 카메라에 NFC 안면 인식, 3D 안면 인식, 화면상 지문 인식도 있고, 뭐 OIS도 있고, 그런 모든 센서들이 다 빠짐없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플래그십에 비해서 딸리는 거 없이 사용하고 싶으신 분은 미8 프로 라인도 저는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요즘 삼성이나 애플 플래그십 살라고 하면은 100만원을 넘어서 거의 200만원 가까이 가잖아요. 근데 아직도 얘는 최상급의 플래그십 모델을 구입을 해도 60만원대 70만원대로 구입을 할 수 있다는 거, 그게 강점인 것 같습니다. 자, 얘 특징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은 한국 회사들이 채택하지 않은 전면 지문인식을 탑재를 하고 있죠. 그게 되게 신기했었는데, 보시면은 속도가 되게 빨라요. 화면에 지문을 대면은 화면이 이렇게 풀려요. 이렇게 풀리는데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생각했던 것보다 지문인식 버튼이 있는 것 못지않게 빠른 속도로 락을 풀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만 요거의 장점이 뭐였냐면은, 폰을 쓰다 보면은 화면을 막 만지고 터치하다 보니까 제 지문이 여기 많이 묻잖아요. 그러면은 여기가 지저분하면은 인식이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얘가. 그래가지고 요것도 사용을 하지만, 사실 저는 더 많이 쓰는 거는 3D 안면 인식. 얘는 프로 라인보다 얘가 더 좋았던 게, 안면 지문 인식이 3D 안면 인식이 들어가 있어요. 아이폰 X처럼. 그래가지고 화면을 이렇게 쳐다보면은, 화면을 보면은 락이 풀립니다. 화면을 보는 것만으로도. 안면 인식 락 푸는 게 엄청 빠르기 때문에, 사실 여기다 손을 대는 것보다 그냥 요 버튼 하나로 눌러서 락을 푸는 게 더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상 화면 지문 인식보다 요거 락 버튼 요걸 사용해서 더 많이 락을 풀고 있습니다. 뭐 그런 점이 있겠고, 또 하나가 EU롬을 올려서 MIUI 10을 쓰고 있습니다. 10을 사용하는데, EU롬 같은 경우에 개발자 롬이 있고 스테이블 롬이라고 안정화된 롬이 있는데, 저는 일단 개발자 롬을 쓰고 있는데, 개발자 롬의 재밌는 점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업데이트가 계속돼요. 그래서 이번 업데이트에는 어떤 게 업데이트가 되는지, 그런 사양들, 업데이트 변경되는 사양, 그런 거를 볼 수 있어서 재미가 있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업데이트하는 재미도 있고, 어떤 게 바뀌었나 그런 거 체크하는 재미도 있습니다. 그런 게 있고, 요 폰을 사용하면서 일단 UI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안드로이드 쪽에서는 갤럭시가 가장 사용하기 편한 UI를 탑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메시지, 사용 중에 메시지가 오거나 뭐 알람을 설정하는 거나 그런 세세한 부분이 갤럭시가 쓰기 편하게 만들어줬다고 생각을 하는데, 얘도 그거 못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나은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일단 옵션 한번 보여드릴게요. 옵션에 가면은, 내 기기에 가면은 일단 내 기기의 사양이 어떤지 스펙을 한눈에 쫙 볼 수가 있고, 어떤 부분이 편리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은 되게 세심한 부분이에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시계를 저 같은 경우에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6시 반에 일어난다고 설정을 했어요. 6시 반에 일어난다고 설정을 했는데, 어느 날 내일 내가 휴가를 썼어요. 휴가를 사용해서 내일은 6시 반에 일어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알람을 끄잖아요. 알람을 끄는데 만약에 내일 알람을 껐다가 다시 자기 전에 알람을 켜야 되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 알람을 끈다고 설정을 하면은, 자 보십시오. 계속 끌 건지 내일 하루만 끌 건지 그걸 물어봐요. 그거 되게 편하거든요. 내일 한 번만 끄면은 그냥 신경 쓸 필요 없이 내일 한 번만 꺼지고, 그 다음날부터는 다시 그대로 주중에 알람이 울리는 거예요. 이런 세세한 부분이 되게 친절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되게 많았어요. 뭐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 되게 좋았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얘 같은 경우 해외판 모델이기 때문에 듀얼 유심이 지원이 돼요. 양쪽 둘 다 4G로 듀얼 유심이 지원이 되는데, 그게 편리한 게 뭐냐면, 한국에서는 사업상 아니면 업무상 폰 2개를 들고 다니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거 같은 경우에 이제 유심을 동시에 껴가지고 폰 2개를 바로 요 하나로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럴 필요가 없는 분들도 그게 유용하게 사용할 때가 뭐냐면은, 해외에 이제 여행을 가시거나 그럴 때 요즘에 포켓 와이파이 많이 빌리잖아요. 포켓 와이파이를 빌리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가 이제 현지 유심을 사가지고 데이터 유심을 바로 사용을 하시는데,
그럴 경우에 제 폰에다가 그 데이터 유심으로 교체를 하면은 제 폰 번호를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데이터만 사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제 폰 번호로 오는 전화나 문자를 사용할 수가 없는데, 요 듀얼 유심 두 번째에다가 그 데이터 유심만 꽂아주면은 데이터는 그걸로 사용하고, 혹시 전화나 그런 데 올 경우에는 그 원래 사용하던 제 유심을 1번에다 꽂아가지고 그 두 개를 그렇게 사용할 수가 있겠죠. 이제 해외에 가시면은 그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 국내에서 이제 두 개로 사용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전화 걸 때나 뭐 받을 때나 다 표시가 되기 때문에 그 점이 좀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자체적으로 MIUI에서 두 가지 폰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지원을 해요. 그게 뭐냐면은 갤럭시나 그런 데 들어있는 것처럼 뭐 특정 앱만 두 개를 깔아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완전 폰 자체를 이 폰 저 폰 옮겨가듯이 폰 두 개를 요 안에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폰으로 번하면은 그 전 폰하고 전혀 상관없는 전혀 공유되지 않은 그런 앱이나 그런 것들이 쫙 깔려져 나오고, 그렇게 폰 두 개를 이렇게 전환해서 사용하는 것처럼 그런 기능이 요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있고, 뭐 카메라도 사실 최신 플래그십에 그렇게 밀린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요즘에 아이폰에 나온 것처럼 뭐 HDR이나 뭐 그런 깊은 깊이감은 없는데, 일상생활에 사용할 정도로 이전 샤오미 폰들 폰에 비해서 전혀 무리 없이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카메라가 좀 마음에 안 들고 그러면은 좀 폰을 사용하기가 싫은 그런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소니 폰도 참 그런 게 마음에 안 들었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사진이 나쁘다 구리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고, 한국에서 내놓으라는 플래그십 못지않게 듀얼 카메라도 달려 있고, 뭐 심도 표현이나 그런 점에 있어서 차이는 심도 표현이야 각 회사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 점에 있어서 전혀 꿀리지 않는 그런 카메라를 탑재해서 역시 플래그십에 맞는다 그런 느낌으로 카메라를 사용할 수가 있었고, 스냅드래곤 845를 사용했기 때문에 게임 면에 있어서는 오히려 갤럭시 시리즈보다 오히려 더 우위에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게임이 뭐 전혀 지금까지 버벅임 없이 슝슝 잘 돌아갑니다. 게임은 뭐 게임만 많이 하시는 분이라면은 사실 요거까지 갈 필요는 없고, 카메라나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게임만 잘 돌아가는 게 좋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 포코폰만으로도 충분하긴 해요. 뭐 그렇게 사용하셔도 될 것 같고, 뭐 그 외에는 사실 뭐 갤럭시나 그런 폰에 비해서 전혀 밀리지 않는 성능, 뭐 카메라나 뭐 게임 성능이나 뭐 그런 점에 있어서 속도 그런 면에 있어서 전혀 꿀리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단점을 몇 개 말씀드리자면은 배터리가 살짝 부족하긴 해요. 얘가 배터리 용량이 그렇게 크진 않은데 하루 정도 생활하는 데는 문제는 없는데, 만약에 풀로 뭐 하루 넘게 사용하거나 그런 거는 좀 무리가 있었습니다. 좀 저녁에는 오자마자 빨리 충전해 줘야 되고 약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고, 하드하게 사용할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었고, 얘가 방수나 무선 충전이 되지가 않죠. 그게 갤럭시에 비해서 조금 저는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점이었는데, 일단 방수는 뭐 방수 안 된다고 뭐 그건 그렇다 쳐요. 그렇게 치는데, 일단 뒷면을 이렇게 만들고 그래서 그런지 아직 샤오미 폰에는 제가 무선 충전이 되는 스마트폰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얘도 무선 충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아이폰이나 갤럭시를 무선 충전으로 사용하다가 케이블을 꽂아서 사용을 하려다 보니까 그 점이 살짝 저는 불편했습니다. 또 하나가 3D 안면 인식이랑 지문이 있지만 홈뱅킹 앱을 사용하거나 그럴 때 바이오 인식 있잖아요. 생체 인식. 그 기능을 사용할 수 없는 은행들이 있어요. 그냥 단순히 지문으로 로그인 하거나 그런 기능은 되는데, 아예 생체 등록을 해가지고 인터넷 뱅킹을 사용하는 그런 기능은 안 되는 은행들이 있었습니다. 그 점을 염두하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가 넷플릭스에서 인증을 받지 않았죠. 샤오미 폰들, 중국 폰들이 다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넷플릭스 인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HD로 영상을 볼 수가 없어요. HD로 영상을 볼 수가 없는데, 그 점이 저는 좀 아쉽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막상 영상을 틀어보면은 폰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확실히 떨어진다 그런 느낌은 들지 않았어요. 근데 좀 아쉬운 건 사실이죠. 영상을 하나 틀어보겠습니다. 영상 캡처는 되지가 않아 가지고 화면으로만 일단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영상 재생이 되는데, 뭐 화질이 되게 뿌옇다 구리다 그런 느낌은 괜찮아요. 들지 않아요. 그냥 영상 충분히 볼만합니다. 인증을 받지 않았어도 폰이기 때문에. 뭐 그 점이 살짝 아쉬웠고, 그리고 노치 디자인을 하고 있고 상하 좌우 베젤 되게 얇긴 한데, 가만 아쉬운 거는 하단 베젤을 꼭 요 정도 남겨놨어야 됐나
그런 느낌이 좀 들긴 해요. 이렇게 평소 화면에는 괜찮은데 앱을 실행하거나 그럴 때 이런 경우에 하단이 굉장히 요 메뉴 부분도 있고 요 하단에 까만 부분도 있어서 요 하단 부분이 굉장히 많이 좀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요 부분 디자인적으로 요 하단 베젤이 약간 있는 게 조금 아쉽게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게 또 있고, EU롬 개발자 롬을 사용하다 보니까 살짝 앱과 충돌하는 경우라고 해야 될까? 약간 그런 점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사용하는 앱 중에 클리앙 앱이 있는데, 원래는 클리앙 앱을 켜서 요 게시판으로 들어가면은 이렇게 게시판 리스트가 나와야 되는데, 누르면은 게시판 리스트가 안 되고 자꾸 글이 바로 뜨는 경우가 있어요. 그 글 하나를 누르는 것처럼 게시판으로 들어가는 메뉴를 눌렀는데 게시판 글 리스트가 나타나지 않고 자꾸 글 내용을 터치한 것처럼 보여주는 그런 버그들이 있는데, 그런 충돌이 있는 앱들이 가끔 있어요. 앱과의 충돌 때문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다른 앱들은 괜찮은 걸 봐서 그 앱과의 상성이 조금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 게 좀 아쉬웠고, 사실 크게 생각나는 단점은 없어요. 제가 진짜로 아쉬운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무선 충전 안 되는 거, 그게 가장 아쉽고, 페이류, 안드로이드인데 페이류를 못 쓸 수 있는 거는 뭐 삼성폰이나 LG폰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점도 약간 아쉽긴 하죠. 그 점도 아쉬운데, 그 외에는 진짜 뭐 카메라나 성능이나 게임 성능, 속도, 뭐 앱 처리 속도, 그런 거 하나 전혀 딸리지 않는 그런 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제가 전문적으로 폰을 많이 리뷰를 하지 않아 가지고 이렇게 자세한 사항, 뭐 디스플레이 컬러, 뭐 온도, 색온도 그런 거는 잘 모르겠는데, 일상생활 할 때는 플래그십으로서 전혀 무리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뭐 샤오미나 그런 저가폰을 사용하다 보면은 좀 아쉬운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저가폰이라서 어떨 때 게임할 때 조금 아쉽고, 뭐 다른 폰 쓰다가 얘를 보면 카메라가 좀 아쉽다거나 그런 점이 있었는데, 얘는 전혀 딸리지가 않았어요. 되게 좋았고, 메인폰으로 사용해도 저는 전혀 손색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요 10주년 기념판은 지금 단종이 된 것 같고, 글로벌 롬이 없으니까 지금 구하시려면은 미8 프로 버전을 구하시면 되는데, 프로 버전도 요 투명 버전이 있는 것 같아요. 아예 색이 입혀진 버전도 있고, 그 두 가지가 있는데, 차이점은 제가 생각나는 거는 3D 안면인식, 그게 있고 없고, 그냥 안면인식은 되는데 얘처럼 3D 안면인식은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제가 그 폰을 사용하지 않아서 뭐 안면인식 차이, 속도 차이가 뭐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얘는 일단 안면인식은 엄청 빠르거든요. 그냥 지문인식 사용하는 거 못지않게 빠르기 때문에 그게 좀 얼마나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거 외에는 거의 사양이 같다고 알고 있어요. 걔가 램이 6기가 8기가 버전이 있는데, 얘는 일단 램 8기가에 내장 용량 128기가입니다. 그리고 메모리 확장이 안 되고, 미8 프로도 약간 그 정도 된다고 알고 있어요. 6기가 8기가 고를 수 있고, 내장 메모리 128, 256도 있나? 그건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지금 미8 최사양의 미8 프로를 사용하실 거면은 미8 프로 버전 사용하시면 되고, 스냅드래곤 845를 사용하고 나머지는 이제 조금 더 저렴한 버전을 사용하시려면 그냥 미8을 사용하시면 되고, 그것보다 더 낮은 버전도 있죠. 미8 SE도 있고, 그 후로 나온 게 미8 청춘판이 있고, 그게 사양이 제일 낮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스냅드래곤 660인가 그거 사용한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삼성 폰 사용하기 싫다, 뭐 LG 폰은 마음에 안 든다, 뭐 그러신 분, LG 폰 마음에 안 드시는 분 많이 있나? 근데 좀 특별한 폰, 듀얼 유심으로 된 디자인으로 좀 특별한 폰 사용하고 싶으시면은 샤오미 미8 프로 버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멋있죠? 요거는 거의 제가 볼 때 40%, 50%는 디자인 때문에 사는 거긴 해요. 딸리지 않는 최신 플래그십의 성능의 폰을 60만원대, 50만원, 60만원대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그거는 장점인 것 같아요. 요건 이제 케이스를 지금 제가 씌웠습니다. 장점인 것 같고, 폰 가격이 이제 내년 되면 거의 200만원대에 육박할 것 같은데, 샤오미에서는 이런 최고 성능의 폰도 아직까지는 60만원대, 70만원대에 살 수 있으니까, 가격 대비 성능, 가성비 중요시하는 분들은 괜찮은 선택이 아닐까 합니다. 항상 뭐 제가 지금 횡설수설을 많이 했는데, 리뷰나 그런 영상을 한번 말씀드려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영상을 한번 찍어 봤습니다.
제가 미팔 프로 버전하고 거의 같은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를 사용한 그런 느낌, 그런 거를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또 그 외에 제가 말하지 못한 궁금하신 점이나 뭐 그런 거 있으시면 리플에 남겨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아는 선에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